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흐느낌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강동우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다. 거기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사랑하는 딸 서연이 무릎을 꿇은 채 눈물에 젖어 있었고 그 앞에는 시아버지 최상만이 서 있었다. 분노에 찬 그의 손이 서연의 뺨을 내리쳤고 선명한 붉은 자국이 얼굴을 덮었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냐. 이 집안 창피를 언제까지 끌고 다닐 거냐. 거친 고성이 거실을 울리는 순간 서연은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고통은 말이 아닌 침묵으로 전해졌다. 문 뒤에 숨은 강동우는 깊은 숨을 삼켰다. 그는 형사로 수많은 사건을 겪어온 사람이었지만 지금 눈앞의 현실은 그 어떤 범죄보다 참을 수 없었다. 분노는 식을 줄 몰랐고 주먹은 저절로 쥐어졌다. 그런데도 그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거실 소파엔 사위 최민규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는 핸드폰만 들여다볼 뿐 아내를 지키려는 의지는 전혀 없었다. 아버지 그냥 두세요. 저런 성격이 바뀌겠어요. 그 한마디가 강동훈의 심장을 더욱 옥죄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지막 침묵이자 분노가 머무는 경계였다. 그리고 또 한 번 시아버지의 손이 날아들었다. 이번에도 서연은 아무런 저항 없이 그 폭력을 받아들였다. 바로 그 순간 강동훈은 문을 밀고 거실 안으로 들어섰다. 삐걱이는 문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순간 최상만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고 최민규는 놀란 나머지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시간이 멈춘 듯한 것이. 서연은 붉게 부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다 고개를 떨구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바람결처럼 약한 딸의 목소리에 강동우는 서연 앞에 다가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한없이 깊었다. 강동훈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내러 왔다. 그 한마디의 거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최상만과 최민규는 눈치를 살피며 말문을 닫았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들에겐 이 침묵이 공포였고 강동훈에겐 그것이 선언이었다. 아무도 몰랐다. 이 조용한 남자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지나왔는지, 그리고 오늘 밤, 이 평범한 거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날의 사건은 단지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쌓여온 침묵과 분노, 그리고 한 아버지의 마지막 결단이 부딪힌 순간이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누군가의 침묵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고요 속엔 단단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서연이 처음으로 민규를 집에 데려왔던 저녁이 있었다. 붉게 물든 노을이 현관을 감싸던 그날, 강동훈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을 열었다. 서연 옆에 선 남자, 민규는 겉보기엔 예의 바르고 단정해 보였다. 그러나 강동훈은 평생을 경찰로 살아온 사람이다. 그런 그에게 민규의 눈빛은 묘하게 싸늘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을 주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눈은 민규를 철저히 꿰뚫고 있었다. 서연은 해맑게 웃으며 아버지에게 민규를 소개했지만 강동훈의 마음 한켠은 차갑고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가득 찼다. 그날 밤, 강동훈은 조용히 딸의 방문 앞에 섰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며칠 후, 그는 민규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경찰 시절 쌓은 인맥을 통해 과거 기록을 추적했고, 곧 한 장의 문서에서 손이 멈췄다. 최상만이라는 이름. 그것은 과거 조직폭력 세계에서 악명 높았던 인물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그가 과거 강동훈 본인이 수사했던 조직의 핵심이었다는 점이다.
과거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다. 폭력, 사기, 갈취 등 그의 이름은 범죄와 함께 얽혀 있었다. 밤새 잠들 수 없던 강동훈은 이른 아침 서연을 불렀다.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아,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서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버지를 바라보다 곧바로 눈물을 글썽였다. 이유를 묻기보다 먼저 흘리는 눈물에 강동훈은 말문이 막혔다. 아무리 최상만의 과거를 말한들 서연이 믿어줄 것 같지 않았다. 아빠, 민규 오빠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제발 믿어주세요. 딸의 간절한 목소리는 강동훈의 마음을 짓눌렀다. 형사로서의 본능은 그 결혼을 막으라고 외쳤지만 아버지로서의 사랑은 딸의 행복을 외면하지 못했다. 고심 끝에 그는 조건을 걸고 결혼을 허락했다. 좋다. 하지만 기억해라. 나는 너희에게 경제적 지원은 하지 않는다. 너희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서연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결혼식은 이루어졌다. 겉으로는 평화롭고 밝은 모습이었지만 강동훈의 마음속에는 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딸의 웃음은 점점 희미해졌고 통화할 때 들리는 목소리도 기운이 없었다. 어느 날 동네 사람에게서 들은 소문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요즘 저 집사람들 좀 이상해요. 싸움 나는 거 몇 번 봤다니까요. 다들 무서워서 그냥 모른 척해요. 강동훈은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렇게 아무런 예고 없이 서연의 집을 찾은 날, 그는 그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서연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고, 시아버지 최상만은 팔짱을 낀 채 싸늘한 시선으로 강동훈을 노려보고 있었다. 소파 한쪽엔 최민규가 비스듬히 기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누구십니까?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시면 곤란합니다. 최민규가 마침내 고개를 들고 강동훈을 향해 말했다. 그 말은 경계가 아니라 무시였다. 그러나 아무도 아직 몰랐다. 그 조용히 서 있는 남자가 누구인지, 어떤 과거를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오늘 왜 이 자리에 나타났는지를, 그리고 거실을 감싸고 있는 고요한 긴장 속에 모든 것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요? 강동훈의 목소리는 낮지만 날이 서 있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최상만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단단히 벼린 칼날 같았다. 말 한마디 없이 최상만의 껍데기뿐인 자존심을 서서히 벗겨내고 있었다. 서연이, 이젠 친정으로 간다. 그 말의 거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공기마저 정지된 듯한 침묵 속에서 최상만의 입꼬리가 실룩였고 최민규는 고개를 숙이며 안절부절 못했다. 서연은 눈가에 눈물을 맺은 채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강동훈은 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서연은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뺨은 여전히 부어올라 있었다.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그 모습은 강동훈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이딴 대접을 받으라고 너를 보낸 게 아니다. 그러나 최상만은 여전히 고개를 치켜 세운 채 말했다. 여긴 우리 집입니다. 사돈이라도 우리 집 규칙은 지켜야죠. 강동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따뜻함이 아니라 얼음처럼 차갑고 무서운 침묵이었다. 그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오래된 경찰 배지를 꺼내 보였다. 서울지 반경찰청 강력계라는 문구가 빛나는 금속 위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최상만의 얼굴빛이 그 순간 딱딱하게 굳어졌다. 나는 전직 강력계 형사다.
당신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내가 모를 것 같나. 강동훈의 말에 서연은 놀라 눈을 크게 떴고 최민규는 당황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최상만은 주먹을 꽉 쥐고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건 다 지난 일이야. 지금은 사람은 쉽게 안 바뀐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지켜봐서 잘 알아. 결국 최상만은 뒷걸음질치며 마침내 무릎을 꿇었다. 눈빛 속엔 처음으로 공포가 비쳤고 그는 헐떡이며 말했다. 제발, 단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강동훈은 아무 감정도 실리지 않은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가자. 여기 더 있을 이유 없어.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떨리는 손끝에 모든 두려움과 슬픔이 녹아 있었고 강동훈은 그 무게를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거실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다. 강동훈과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 집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고 지나갔다. 서연은 아버지의 팔에 기대어 힘없이 걷고 있었다. 강동훈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딸을 차에 태웠다. 운전석에 앉은 그는 말없이 핸들을 잡았다. 옆자리에 딸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엔 아직 식지 않은 분노가 남아 있었다. 그때 조용하던 서연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 사실은... 강동훈은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다. 서연은 눈을 꼭 감고 오랫동안 숨겨왔던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시아버지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저를 때렸어요. 민규 오빠도. 강동훈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핸들이 삐걱거릴 만큼.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며 물었다. 언제부터였냐? 그리고 그 순간 강동훈은 더 이상 이 상황을 단순한 가정사로 두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눈앞에 딸은 피해자였고 그는 더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었다. 고요한 차 안에서 오래된 침묵이 천천히 부서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무릎을 꼭 움켜쥐며 말끝을 떨었다.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돼서였어요. 처음엔 말로 무시하더니 점점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무서웠어요. 그녀의 고백은 작지만 깊은 상처를 드러내고 있었다. 강동훈은 이를 악물었다. 그의 등줄기를 따라 싸늘한 분노가 흐르고 있었다. 서연은 울음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그래도 아버지를 실망시키기 싫었어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제가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말은 마치 자신을 벌주는 듯 조심스러웠다. 강동훈은 딸의 손등을 조용히 감쌌다. 전해지는 체온은 따뜻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잘못한 건 내가 아니야. 책임져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 차는 어두운 도로 위를 조용히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강동훈의 마음속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다. 강동훈은 직감적으로 뭔가 불길함을 느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숨을 몰아쉬는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동훈 씨죠. 괜히 시댁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당신 딸, 무사히 지내길 바라면? 순간, 강동훈의 눈빛이 번뜩였다. 익숙한 냄새였다. 조직 범죄, 협박, 그 어두운 세계의 그림자. 그는 이제 단순히 딸을 지키는 것을 넘어 더 깊고 치명적인 위협과 마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복잡하게 얽힌 범죄의 실체가 그 뒤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강동훈은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옆에 앉은 서연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강동훈은 그녀의 손을 다시 한번 잡으며 낮게 말했다. 걱정 마. 이번엔 아버지가 지켜줄 거야. 절대 물러서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엔 흔들림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곧바로 강동훈은 차를 돌려 외진 길로 향했다. 누군가 자신들을 뒤쫓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인적 드문 한적한 주차장에 도착하자 그는 차를 세우고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분간 연락 끊고 있어. 핸드폰도 꺼놔. 내가 준비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마.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그 마음속에서 다시 움트기 시작했다. 강동훈은 트렁크를 열었다. 오래전 강력계 형사로 일하던 시절부터 사용하던 장비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카메라, 녹음기, 낡은 수첩들. 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다 트렁크를 닫고 서연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이제부터 아버지는 내가 겪은 모든 일을 증거로 남길 거다. 한 놈도 그냥 두지 않겠다. 그 순간부터 강동훈은 다시 형사의 본능으로 돌아왔다. 철저하고 냉정하게, 그리고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그는 조용히, 하지만 치밀하게 시댁 식구들의 동선을 파악했고 시아버지 최상만의 과거 인맥을 추적했다. 그러던 중 그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밝혀냈다. 최상만은 과거를 청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단순한 연결이 아닌 사람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과 협박을 일삼는 악질적인 방식이었다. 강동훈은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확신했다. 이제는 이들의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시간이라고. 그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며 낮게 중얼거렸다. 끝까지 간다. 반드시.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속에 묻혀 사라졌지만 그 결심은 밤보다 더 단단하고 무거웠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끝까지 간다. 절대 용서 없다. 새벽 공기가 채 식기도 전 강동훈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시가 아직 잠든 시간, 그는 시댁 주변을 은밀히 맴돌며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차 안에는 고성능 카메라와 소형 녹음기가 정리되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날이 서 있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장처럼 보였던 최상만. 하지만 강동훈의 눈엔 여전히 그 안에서 범죄의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고도 집요하게 최상만의 동선을 따라다녔다. 그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드나드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늦은 밤, 최상만이 한 남성과 만나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다. 강동훈은 숨을 죽이며 셔터를 눌렀다. 이제 시작이야. 그의 속삭임은 어둠을 가르며 증거와 함께 무게를 더해갔다. 모든 자료를 확보한 그는 곧장 서연을 찾았다. 서연은 외진 모텔방에서 조용히 숨어 지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여전히 불안이 서려 있었지만 아버지를 보는 순간 안도의 기색이 스쳤다. 서연아, 이제 곧 끝날 거야. 네가 견뎌낸 모든 고통, 절대 헛되지 않게 할게.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동훈은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열어 촬영한 영상과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다. 아버지, 정말 이걸로 끝낼 수 있어요? 응, 하지만 좀 더 확실하게 만들려면 내 도움이 필요하다. 그는 딸에게 증언을 부탁했다. 직접 겪은 학대 사실을 녹음하고 몸에 남은 상처를 사진으로 남기는 것.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두려움을 눌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옷소매를 걷었고 멍 자국이 그대로 드러났다. 강동훈은 가슴이 미어질 듯했지만 떨리는 손으로 조용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그는 다정하게 말했다.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야. 준비됐지? 네, 아버지. 이제 더 준비됐어요.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며 굳은 다짐을 나누었다. 그리고 강동훈은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정리한 그는 곧장 다음 단계로 향했다. 이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며칠 뒤, 그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하나하나 정리된 자료와 증거를 제출하며 최상만과 그의 조직이 감추고 있던 실체를 고발했다. 처음엔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던 수사관들도 영상과 녹취,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반응이 달라졌다. 수사팀이 즉시 꾸려졌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되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고개를 들었다. 수사팀장이 조용히 강동훈을 따로 불러내 말을 건넸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부 제보로 알게 된 건데. 최상만 뒤에는 여전히 힘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경찰 고위직과도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강동훈은 날카롭게 눈을 좁히며 팀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미 오래전 강력계에서 이런 구조를 수없이 목격해왔다. 부패한 권력과 범죄의 유착,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 최상만은 단지 폭력적인 시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누군가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강동훈은 그 어둠의 정체까지 드러내야 했다. 이 싸움은 개인의 복수를 넘어 썩어있는 현실과의 전면전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던 거야. 강동훈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다시 계획을 고쳐 세웠다. 단순히 최상만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이제는 그의 뒤에 숨은 부패한 권력의 뿌리까지 뽑아내야 할 때였다. 집으로 돌아온 강동훈은 서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서연은 놀라고 두려웠지만 아버지를 향한 깊은 신뢰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너무 위험한 건 아니에요. 넌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이번엔 어떤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거야. 그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형사 시절 작성했던 비리 경찰 리스트였다. 노란 종이 위엔 낯익은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하나하나 이름을 다시 확인하며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놈들,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구나. 이번엔 끝장을 보자. 이 싸움은 이제 단순한 복수를 넘어 사회 전체를 잠식한 썩은 구조와의 전면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수첩을 손에 쥔 채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 이름들, 그 연결고리. 이제는 끊어내야 할 시간이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옛 동료 정성우 전 형사를 찾아간 것도 그때였다. 정성우는 은퇴 후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강동훈의 부탁 앞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영, 나도 알아. 우리 세대가 청산하지 못했던 그 찌꺼기들. 이번엔 끝장을 보자. 두 사람은 철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비리 경찰들의 현재 위치를 파악했고 그들이 여전히 최상만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추적했다. 정성우는 과거의 인맥을 활용해 은밀히 정보를 수집했고 강동훈은 직접 발로 뛰며 자료와 현장을 맞춰 나갔다.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현직 경찰 고위 간부 몇 명이 여전히 최상만 조직과 재정적 거래를 하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강동훈은 이를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 은밀한 도청 장비를 설치하기로 결심했다. 비가 내리던 밤, 강동훈과 정성호는 목표 건물로 잠입했다. 조용한 발걸음으로 회의실 근처 벽 틈에 작은 녹음기를 설치했다. 며칠 후, 그 장비는 결정적인 대화를 담아냈다. 최상만 쪽에서 조용히 처리하자고 했어. 돈은 이미 입금됐고, 강동훈은 녹음 파일을 재생하며 이를 악물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정의를 짓밟고 돈을 쫓는 완전히 썩어빠진 시스템 그 자체였다. 이제 다 끝장이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고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 모든 증거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마지막 준비를 마친 그는 서연에게 다정히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서연아. 아버지가 이 세상을 제대로 바로잡아 줄게.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모든 준비는 완벽했다. 서연은 안전한 장소에 머물렀고 정성호 역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경찰청 내부 고발, 최상만의 범죄 증거 제출, 모든 계획은 치밀하게 짜여 있었다. 강동훈은 경찰청 비리 조사팀에 직접 증거를 전달하기로 했다. 오전 10시, 도심 외곽의 한 커피숍에서 접선이 예정돼 있었다. 그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이내 수수한 옷차림의 조사팀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강동훈은 가방을 열어 준비한 자료를 건넸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조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순간 커피숍 창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다. 무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강동훈은 직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갑작스러운 괴음이 카페 안을 찢었다. 강동훈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커피숍 앞의 검은 밴이 급하게 멈춰섰고 문이 열리자 거친 움직임의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군더더기 없이 날카롭고 훈련되어 있었다. 누가 봐도 그들은 일반인이 아니었다. 강영, 조심해. 놈들이 움직였어. 정성호의 경고가 무전기 너머로 날아왔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남자들이 들이닥쳐 강동훈을 둘러쌌고 조사팀장은 당황한 얼굴로 뒤로 물러났다. 자료 내놔. 그리고 얌전히 따라와. 강동훈은 가방을 단단히 끌어안았다. 이 증거만은 결코 넘길 수 없었다. 그는 빠르게 주변을 스캔했다. 비상문. 단 하나의 탈출구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그는 몸을 날렸다. 총성이 울렸다. 커피숍의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졌고 강동훈은 구르듯 비상구를 통과했다. 밖에 대기하던 정성호의 차량으로 몸을 날리듯 뛰어들었다. 붙잡았어. 자료는 여기 있다. 놈들 손엔 못 갔어. 차는 빠르게 출발했고 도심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온 검은 밴이 거칠게 뒤따르고 있었다. 강동훈은 이를 악물며 눈을 떴다. 싸움은 예상보다 훨씬 거칠고 치열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끝까지 간다. 이번엔 반드시. 급박한 추격전을 뚫고 빠져나온 두 사람은 외곽의 폐창고에 몸을 숨겼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상황을 정리하던 중 강동훈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직감을 느꼈다. 습격자들의 움직임이 지나치게 조직적이었다. 단순히 최상만의 정보망만으론 불가능한 속도와 정확도였다. 우리 동선이 어떻게 센 거지? 정성우는 젖은 이마를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바로 그때 강동훈의 눈에 그의 팔뚝에 새겨진 문신이 스쳤다. 그것은 과거 자신이 수사했던 범죄 조직의 문양과 같았다. 강동훈의 눈빛이 싸늘하게 굳었다.
성우야. 내가 설마. 아, 아니야. 강영. 나는 그냥. 정성우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강동훈은 본능적으로 모든 퍼즐이 맞춰졌음을 깨달았다. 그가 믿었던 오랜 동료는 이미 최상만 쪽과 손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강동훈과 서연의 움직임을 빼내고 결정적인 순간에 정보를 넘기기 위한 접근이었던 것이다. 너를 끝까지 믿었는데. 그 순간 정성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권총을 꺼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총구는 정확히 강동훈을 향하고 있었다. 미안해, 강혁.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내 가족이. 강동훈은 천천히 두 손을 들었다. 눈앞이 아찔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하는 고통. 그러나 그는 끝까지 침착했다. 성우야. 지금 선택해야 해. 지금 정말 지켜야 할 게 뭔지 다시 생각해.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방아쇠를 당길듯 말듯 정성우의 손이 서서히 내려갔다. 미안하다, 강영. 강동훈은 재빠르게 다가가 권총을 빼앗았다. 정성우는 무릎을 꿇었고 모든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다. 창고 안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다. 정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고 강동훈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등을 돌렸다. 배신의 충격은 컸지만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다. 서연을 지켜야 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정성우를 결박해 차량에 태웠다. 이 싸움은 이제 배신자까지 끌어안고 끝까지 가야 하는 싸움이 되어 있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폐창고를 빠져나와 도로를 달리던 중 강동훈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서연의 번호였다. 그는 곧장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누가 절 찾아왔어요.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강동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가 숨어있던 장소가 결국 발각된 것이다. 지금 어디야? 정확히 말해. 서연은 숨을 고르며 위치를 설명했고 강동훈은 망설임 없이 차량의 방향을 틀었다. 옆자리에 묶여있는 정성우는 미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강동훈은 차갑게 외면했다. 도로를 질주하며 그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배신과 음모, 그리고 조직의 손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포기란 선택지는 없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단 하나, 서연의 안전이었다. 차량이 급히 브레이크를 밟으며 모텔 앞에 도착했다. 주차장엔 검은 차량 2대가 세워져 있었고 낯선 남자들이 주위를 서성이고 있었다. 놈들이 벌써 도착했군. 강동훈은 차량에서 장비 가방을 꺼냈다. 오래된 권총, 소형 녹음기, 그리고 낡은 철제 수갑.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번엔 절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강동훈은 권총을 손에 쥔 채 모텔 로비로 달려들었다. 카운터에 있던 직원이 놀란 얼굴로 그를 쳐다봤지만 강동훈은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202호, 누가 올라갔지? 빨리 말해. 검은 옷 입은 남자들. 방금 위로 올라갔어요. 답을 듣자마자 그는 계단으로 내달렸다. 복도를 돌아 2층에 도착하자 그 끝에 서 있던 남자들이 강동훈을 발견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허리춤으로 손을 가져갔지만 강동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서연아, 버텨라. 총성이 복도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정확한 사격. 남자들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그는 곧장 202호 문을 발로 차고 들어섰다. 방 안은 이미 난장판이었다. 서연은 두 남자에게 팔이 잡힌 채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강동훈은 권총을 겨누며 외쳤다. 손들어. 서연에게서 떨어져. 남자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 담긴 살기에 결국 서연을 놓았다. 그는 재빠르게 서연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은 떨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서 겨우 숨을 고르고 있었다. 괜찮다. 서연아. 아버지가 왔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바로 그때 창문 쪽에서 또 다른 남자가 뛰어들었다. 강동훈은 본능적으로 서연을 뒤로 밀쳐 보호하며 몸을 돌렸다. 치열한 몸싸움 끝에 그는 남자의 팔을 꺾고 바닥에 제압했다. 피가 튀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적은 모두 제압되었다. 서연은 여전히 아버지의 품 안에서 떨고 있었다. 강동훈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독였다. 그러나 그 짧은 안도 속에서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가까워졌다. 강동훈은 다시 권총을 들어 서연을 등 뒤에 숨기고 문을 응시했다. 그 발소리는 거칠고 일정했다. 단순한 조직원이 아니었다. 무언가 더 큰 힘이 몰려오고 있었다. 곧이어 문이 거칠게 열리며 전혀 다른 존재감의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무장이 되어 있었고 싸움의 마지막 장이 가까워졌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전투 훈련을 받은 자들의 그것이었다. 강동훈은 숨을 고르며 차가운 눈빛으로 복도 끝에서 다가오는 자들을 응시했다. 서연아, 눈 감아. 어떤 소리가 들려도 절대 고개 들지 마. 아버지. 그는 딸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그리고 거칠게 다가오는 적들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첫 발의 총성이 복도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순간 아수라장이 된 복도 속에서 강동훈은 몸을 낮추고 정밀한 대응 사격을 이어갔다. 그러나 적들은 집요했다. 총탄이 빗발쳤고 벽과 바닥은 산산이 부서졌다. 강동훈은 서연을 감싸며 몸을 굴렸고 인근의 빈방으로 피신했다. 끝까지 간다.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하면서도 가장 원치 않던 얼굴이 나타났다. 최상만. 여전히 잔인한 미소를 지은 채 그는 강동훈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그래, 강동훈.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하지만 넌 여기까지야. 강동훈은 침묵한 채 총구를 겨눴다. 끝나는 건 너다. 두 사람 사이에 폭풍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리고 이내 복도는 다시 치열한 총성에 휩싸였다. 총탄의 파편과 먼지가 뒤섞인 폐허 속에서 두 남자는 서로를 향해 눈을 떼지 않은 채 맞섰다. 최상만은 몸을 낮춰 빠르게 접근하며 벽을 타고 숨었다. 형사 주제에 아직도 정의 타령이냐? 세상은 그런 걸로 안 돌아가. 강동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래서 너 같은 놈들이 세상을 더럽히는 거다. 오늘 여기서 끝내자. 서로를 향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두 사람. 서연은 복도 뒤편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엔 두려움과 간절함이 동시에 어렸다. 그 순간 최상만이 바닥에 뭔가를 던졌다. 연막탄이다. 회색 연기가 복도를 가득 메웠고 시야는 완전히 가려졌다. 그러나 강동훈은 당황하지 않았다. 서연을 감싸며 낮게 몸을 웅크렸다. 숨 쉬어. 서연아. 절대 내 손 놓지 마. 연기 속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강동훈은 감각으로 최상만의 위치를 읽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짧은 비명. 최상만이 복도 바닥에 쓰러졌다. 연기가 거치자
그는 한 손으로 허리를 부여잡고 신음하고 있었다. 이대로 끝날 수 없어. 강동훈은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총을 겨눈 채 차갑게 선언했다. 이제 내 악행은 전부 드러날 거야. 너도, 너 뒤에 있는 놈들도. 그 순간 최상만이 마지막 힘을 짜내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강동훈은 다시 한번 망설이지 않았다. 두 번째 총성이 복도를 가로질렀고 최상만은 바닥에 고꾸라지며 숨을 거두었다. 강동훈은 떨리는 서연을 끌어안았다. 숨이 가빠졌지만 끝났다는 감각이 온몸에 밀려왔다. 싸움은 끝났지만 남겨진 상처는 깊었다. 그러나 이제 서연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졌다. 복도를 가득 메우던 연기가 서서히 사라지고 파편과 정적만이 남았다. 그 속에서 간신히 숨을 고르고 있는 두 사람. 강동훈은 천천히 총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무너진 벽 너머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다. 오늘의 내용을 끝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를 통해 편안한 시청 시간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필요한 분들과 가볍게 공유해주시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음 영상도 함께해주세요.